2월 27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슬슬 전당대회 분위기랄까요?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황교안 전 총리도 입당을 했고,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이 하나 둘씩 내가 당대표가 한번 돼보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. 일종의 뭐 출마 선언이라고 할까요?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, 두 명 나타나고 있고, 이번에는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 더 뜨겁게, 더 뜨거운 전당대회가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면서 불을 지핀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전당대회가 저는 꼭 분명히 우리가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누구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누구 하나는 끌어내려지는 이런 피해 전당대회, 마이너스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우리 우파가 진 선거를 보면, 대선을 보면은 우파끼리 싸우지만 않았을 때는 그래도 다 이겨왔어요. 그런데 예전에 김대중, 노무현, 바로 이전에 문재인, 이런 대통령들이 나올 때 보면은 우파가 찢어져 있었어요. 우파의 표가 갈라지면서, 그래서 대선을 졌지, 우리가 뭉쳐있는 한은 아직까진 져본 적이 없고, 저는 이 논리를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우익 쪽에,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에 표를 던지는 사람이 더 많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 바로 이전 대선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41%로, 고작 41% 정도로 당선이 됐어요. 적어도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51%의 국민들만 딱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적어도 51%를 좀 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해봐, 이런 설명을 못할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좀 직감적으로, 아니면 이제 어르신분들은 체득을 통해서, 난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뭔진 알아, 그래도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 게 좋다는 건 알아, 이런 느낌적으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그래도 50% 이상은 된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전에 특히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대통령이 너무 피 터지게 싸운 나머지, 너무 치열하게 싸운 나머지 이 두 명이 화해를 하지 못해서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탄핵 사태까지 가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서로 좀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번 전당대회가 또 다른 그 이명박 박근혜 예전에 그 두 사람의 대결 같은 이런 일이,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, 여러 가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점에 대한 것을 어필도 해야 되고, 상대방은 이런 부분은 당신은 좀 해명해야 되지 않냐,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토론을 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그래도 젠틀하게 내가 이 상대 후보를, 이 전당대회에 나온 상대방을 내가 아예 정치 생명을 끊어내겠다, 내가 이 사람을 아예 그냥 내팽개쳐 쳐버리겠다, 이런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후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또 총선을 치러야 되는 내일의 동지다, 여기서 내가 누구 하나를 끌어내려서 아작을 내버리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내 편 하나를 잃게 되는 거다, 이 정도의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,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이 아니잖아요. 어떻게든 이번에 당권만 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, 이 이후에는 우리 당이 찢어지든 난리가 나든 난 상관이 없고 어쨌든 내가 당권만 잡으면 돼, 이런 게 아니라면 너무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여기서 내가 널 끝장내겠어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, 네거티브보다는 이왕이면 나의 잘난 점, 나의 장점, 이런 걸 부각하고, 그리고 상대방에게 따질 건 따지는, 그것도 최대한 젠틀하게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 솔직히 이런 건 해명해야 되지 않겠나, 이런 식으로
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도 아, 쟤네들 또 지네끼리 또 당권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. 그래, 누구 하나 또 죽어야지 끝나는구나. 이런 식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걸출한 후보들이 있었구나.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네. 그 중에서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됐구나.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당에도 이렇고 우리 국익에도 나아가서는 우리 국익에도 이로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벌써부터 이제 뭐 견제, 뭐 공격 이런 걸 조금씩 뭐 잽 내지는 스트레이트까지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도 질문을 하더라도 좀 젠틀하게 그리고 방어를 할 때도 너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막 내리까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결국에는 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총선을 치러내고 또 그 이후에 대선을 치러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.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동지다. 뭐 우리가 늘상 하는 게 뭐 당원동지니 이런 말 하잖아요.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동지인데 어쨌든 뭐 당권도 일종의 권력투쟁이긴 하니까 이 권력투쟁은 뭐 원래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권력은 투쟁에서 얻어내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. 이 부분은 투쟁에서 이기긴 하되 피 터진 싸움 밖에서 볼 때 이 당권 하나 놓고 죽기 살기로 물어뜯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고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막 몇 사람은 막 쓰러져 버리고 뭐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한 채 뭐 심하면 탈당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거나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래도 패배자도 아 내가 그래도 멋있게 졌다. 그래도 내가 전당대회에 나오길 잘했다. 진 사람도 내가 그래도 전당대회에 나오길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게끔 우리 지지자들부터도 그렇게 좀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선수로 뛰시는 정치인분들도 우리는 하나다. 우리는 동지다. 라는 이런 뭐 전우회랄까요? 동료회랄까요?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게 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실 거죠?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